하쌤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좀 색다른 겁니다. 금융공기업들은 필기시험 전형으로 금융 일반, 금융 상식 이와 같은 기초 지식을 묻는 시험을 치르고 있죠. 과거 내가 펴냈던 책들입니다. 상식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 10권 정도 되는데, 최근에 금융공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금융지식 이와 같은 것을 전체 버무려서 하나의 책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근데 바로 출간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내년 1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매주 특정 이슈를 하나 추려서는 금융상식 그리고 NCS 문제 이와 같은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선정한 이슈는 환율 리스크입니다. 학생들이 환율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환율이란 교환 비율을 뜻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비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리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환율을 하는 것은 달러 상품의 가격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품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달러 환율, 달러 상품 가격은 리얼타임으로 바뀌죠.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 경제 환경 그리고 국내 경제 환경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환율이죠. 환율 하나 가지고 세계 경제 환경 그리고 한국 경제 환경을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이해 꼭 필요하죠. 자, 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사 다 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읽지 않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부 구성이죠. 맞다 그렇다 이슈 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내 의견을 내비치는 거죠. 이 내 의견에 대해서는 항상 근거, 사례 가지고 뒷받침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글을 쓰게 되죠. 이것이 바로 두괄식입니다. 자, 이 기사 역시 사부 구성 틀로 작성된 겁니다. 맞다 그렇다.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내 의견은 뭐죠?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해라 이거죠. 자, 밑에서도 있다 하지만, 여러 종류가 있다 하지만 특히 인기를 끄는 것은 달러 연금보험이다. 왜냐하면 때문이야. 이렇게 사부 구성 틀로 작성됩니다. 그래서 사부 구성에 해당되는 표현 하나라도 없으면 글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사부 구성을 갖다가 외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부 구성 틀을 가지고 글을 보면 방향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글은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게끔, 즉 행동을 유발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목적이 상대방 행동 유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사를 읽었으면 나의 행동 방향은 무엇인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짚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제목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환율 리스크라는 얘기죠. 리스크의 뜻은 예상되는 손실을 말합니다. 자, 환차익, 환차손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달러에 대해서 투자할 경우에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일 때 투자해서 내가 1,200원일 때 달러를 팔면은 그만큼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죠. 200원만큼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오르다가 꼬꾸라지는 경우, 자, 이 환율이 언제 꼬꾸라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신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때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환율 변동에 따라서 손실이 생긴다, 이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외국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 이때는 거꾸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들은 높은 환율에 들어와서 낮은 환율 때 팔면은 그만큼 차익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1억 달러 가지고 들어온 시점에 환율이 1,000원이라면 1,000억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00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갈 때 그들은 우리 원화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본전은 1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1억 달러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 800억 원이죠. 그러면 차익이 생깁니다. 200억 원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더 달러를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환차익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한국 사람이 달러에 투자할 때는 환율이 계속 올라야 하고, 외국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환차익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서로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 NCS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기사에서 순매도 하는 경우, 그리고 역송금이 겹친다. 외국 아이들이 주식에 투자했는데 매수와 매도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매도가 더 크다 그러면 순자를 붙입니다. 자, 매도 물량이 더 많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그들의 행동 방향을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제 팔고 나가겠다는 세력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금융자산을 팔고 나간다 그러면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역송금 수요가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죠. 이와 같은 이해를 전반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NCS 문제마저도. 빅맥지수도 이제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자, 환율에 대한 이해, 내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참고하면 전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PCM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환율 통계표를 주고서 그래프로 옮기는 문제까지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CS 문제에서는 이 정도로 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이와 같은 문제 풀 수 있죠. 자, 금융 지식은 어차피 그 암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되겠죠.